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7일부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IT 가전 전시회 CES 2025에서 양자 컴퓨팅 부문이 신설된다는 소식에 관련주가 급등했습니다. 한국 첨단 소재는 개장 직후 상한가로 직행했고 아톤, 우리넷, 호이버 등도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양자 컴퓨터는 최근 국내외 시장에서 인공지능의 뒤를 이을 차세대 기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간밤 미국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3% 가까이 상승하면서 오늘 국내 반도체주가 좋았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CES 2025에서 기조 연설을 한다고 밝혔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엔비디아를 올해 최고의 반도체 종목으로 꼽으면서 영향을 받은 것인데요. 우리나라의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1.87%, 6.25%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에코프로비엠 그룹주를 비롯해 연일 신저가를 기록하던 2차 전지주가 오늘 급반등했습니다. 간밤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가 기대에 못 미치는 판매량에 급락했지만 중국이 전기차 배터리 관련 기술을 겨냥해 집중적으로 수출입 통제에 나섰고 현대차와 테슬라의 전기차가 미국 정부의 보조금 대상에 포함됐다는 소식에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코스닥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통상 홀수회에 코스닥이 강세를 보였던 데다 올해는 테마와 개별 이슈에 대한 모멘텀 환경이 조성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1월에는 대형주 대비 소형주에서 상승 효과가 두드러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달에는 그간 많이 하락했거나 이슈가 있는 개별주 위주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들의 매매 신호 정유현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양시장 불을 뿜으면서 마감했습니다. 반도체와 2차 전지에 호재성 뉴스가 나오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고 또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자 증시의 상방 압력이 커지는 분위기였는데요. 말 그대로 불타는 금요일 불금이었는데 이 분위기를 이어서 다음 주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오늘도 신들의 매매 신호와 함께 하시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금요일은 윤사무엘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주식과 물화일체가 된 윤사무엘 전문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정말 불타는 금요일이었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좋았는데요. 오늘 잘 즐기셨나요? 네, 오늘 당연히 잘 즐기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더 잘 즐겨볼 생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주식을 아트의 경지를 끌어올려서 주식과 물화일체가 된 서울경제 대표 전문가 윤사무엘이고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올해 첫 상한가는 또 저 윤사무엘을 통해서 나왔었죠. 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모든 급등주 그리고 모든 상한가, 모든 상한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정말 강한 상한가 종목이다라고 하면은 항상 저 윤사무엘이 여러분들과 또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첫 번째 종목은 그래도 1월 2일을 첫 장식한 레인보우 로보틱스겠죠. 네, 이 종목을 상한가를 잡아냈고요. 그리고 사실 정치 테마주도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 동신건설이라든지 에이텍이라든지 일성건설, 오리엔트전공 이런 종목들 그리고 양자 관련주들 그리고 뜬금없는 고려아연 아니면은 또 종영진과 관련해서 신세계 INC가 움직였을 때도 여러분들한테 또 멋지게 공략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는 어떤 포인트에서 우리가 또 지켜봐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고 지나갈 건데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항상 제가 가장 매매를 잘해왔던 시기가 짝수해보다는 홀수해였습니다.
그러니까 25년 아니면 뭐 23년, 뭐 21년 이런 식으로 이제 떨어지는 숫자들 있죠. 네, 그래서 작년도 24년도 생각해 보면은 좀 참 어떻게 보면은 저한테는 뭐 그냥 평범한 장이었고 사실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홀수해는 계좌가 분명하게 전사모열과 함께 한다라고 하면 퀀텀 점프를 더 크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2월 30일 날 마지막 브리핑을 드렸었는데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은 이제 보통 짝수해에는 시장이 조정을 좀 받으면서 테마주, 그러니까 실체가 좀 떨어지는 그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지만 홀수해에는 실체가 있고 실적이 받쳐주면서 성장하는 종목들,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성장주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지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대형주 쪽도 상당히 좋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다 우리나라 증시가 코스닥이 가장 많이 떨어진 시기를 보면은 대부분 다 짝수해입니다. 뭐 닷컴 버블, 금융위기, 뭐 금리 인상 보이시죠? 2000년, 2008년, 2022년, 2002년 그리고 올해 2024년 정치적인 이슈로 이제 리스크로 인해서 마이너스 21% 이렇게 빠졌었는데 분명히 뭐 닷컴 버블 금융위기만큼 힘들진 않았지만 그래도 작년 한 해 정말 힘들었을 거라 생각이 들고 그래도 한 해 잘 버티신 분들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꼭 큰 기회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시장에서 꾸준히 살아남아 있으면은 기회는 반드시 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큰 역사가 또 하나 또 일어났죠. 예. 저는 어떻게 보면은 방송에 나와서 항상 자랑을 하는데 이게 기복 없이 매일매일 자랑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이유 바탕에는 항상 저는 가장 강한 종목만을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는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종목을 12월 30일 마지막 거래일에 종가 베팅을 했습니다. 보통 이거를 이제 대장주 종가 베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별 기대는 안 했어요. 사실 저는 기대했던 거는 한 3에서 5% 수익 주면은 다음날 팔아야지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거의 점상을 갔습니다. 그 중심에는 저 윤석열이 있었고요. 아마 이거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실 수 있어요. 너 진짜 잡았어? 이 부분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어제 이제 이 방송 목요일 신대래 매매신호 나와가지고 히든 종목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 이 구간이 제 타점이었습니다. 이 구간들이요. 타점이어가지고 오늘도 장중에 10% 넘게 또 여러분들께 또 수익을 가져다 드렸고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매수를 했고 매도를 했습니다. 증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가져왔는데 네, 보시면은 12월 30일 날 그리고 1월 3일 보이시면은 여기가 이제 그 제가 운영하고 있는 거기 브리핑 드리고 있는 곳인데 12월 30일 날 월요일 날 보이시죠?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1차 매수가 16만 3천 원에서 16만 원 그리고 시간대는 오후 3시 20분 정도가량의 여러분들한테 종가 베팅으로 종가 베팅 종목으로 말씀을 드린 게 보이시죠? 그리고 1월 3일 오늘이죠. 오늘 아침 9시 땡땡분 1월 3일 금요일 레인보우 로보틱스 1차 매수가 21만 5천 원에서 20만 원 사이에서 추가 매수 또는 신규 매수 관점에서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식으로 제가 또 디테일하게 또 브리핑을 그 안에서도 또 많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근데 이게 왜 좋냐면은 사실 정말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 중에서 큰 자금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뭐 예를 들자면은 뭐 20억대, 뭐 50억대 예수금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 종목이 오늘 1조 거의 1천억이 나왔죠. 거래대금이요. 그 정도는 충분히 받아줄 수 있다. 제가 아무리 뭐 질러도 이런 종목들은 충분히 받아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시장 대비 항상 강한 종목 그리고 제 물량을 또 가볍게 받아줄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만 공략을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또 시장이 12월 30일을 기억을 해보면은 우리나라 코스피랑 코스닥 시장 대금이 거의 4조 7천억? 코스닥이 4조 7천억 나오고 코스피가 5조대 나왔었어요. 근데 오늘은 어땠죠? 오늘은 코스피는 8조 나오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 7조 8천억이 나왔습니다. 거의 뭐 더블은 아니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한 1, 2조만 늘어나도 좋은데 거의 한 3조가 늘어났어요.
근데 제가 볼 때 강세장이 온다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8조에서 10조 정도를 코스닥 같은 경우에 유지를 해주면은 매매는 정말 할 게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평소에는 작년에는 수급 뭐 테마주 위주로 공략을 했다라고 하면은 앞으로는 수급주나 대형주 위주로도 변동성이 좀 크게 나와주면서 분명히 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매매가 수급주 매매거든요. 가장 자신 있어 하고 거기서 또 가장 큰 수익이 나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은 계좌가 또 크게 바뀌는 역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2월 달에 이제 테마주로 해서 동신건설이든지 아니면 에이텍이라든지 오리엔트 전공이라든지 아니면 뭐 엑스게이트라는 종목이라든지 이런 종목을 상한가 수익을 드려도 사실 정치적으로 좀 민감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랑을 하기에는 좀 껄끄럽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제 오늘 또 많은 분들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확실히 이제 삼성 로보틱스는 임팩트가 큰가 봐요. 가족들한테 아니면은 또 아들한테 아들아 나 진짜 오늘은 삼성 로보틱스로 상한가 먹었다. 자신 있게. 그리고 또 소고기도 사주고. 예. 그래서 앞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누구나 다 알 법한 종목들이 많이 움직여서 여러분들한테 큰 수익 가져다 줄 수 있는 장이 저는 올 거라고 확신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매매를 좀 추구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쉽게 잡을 수 있는 자리였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 그리고 종가 베팅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한 수백 분이 또 수익 인증을 해주셨는데 정말 수익 축하드리고 그다음에 이런 매매 말고도 저는 이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매매가 상한가 따라잡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교육을 도와드릴 텐데 어쨌든 12월 30일 이 RS 오토메이션이라는 종목을 이런 구간에서 공략이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다음날 그냥 팔면 됩니다. 상한가 잘 묶어줬죠. 잘 묶어주니까 다음날 약 한 대충 팔아도 한 15% 수익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많게는 17%. 근데 이런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차트보다는 뭐 RS 오토메이션이라는 종목, 유니캐스트라는 종목이 RS 오토메이션과 대장주 체인지가 될 때 그런 좀 센스적인 좀 약간 센스가 필요한 매매 그런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또 주식 구단, 센스 구단이라고 자부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들이 저 윤사모야가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25년은 더 기대 많이 하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인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시작이 참 좋은 것 같은데요. 홀수해에는 역사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좋았다고 하고 또 현재 낙폭이 큰 만큼 올해는 보다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투자에 임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시장이 좋을 때 확실하게 높은 상승률 또 수익률을 가지고 가셔야 하는데요. 그 높은 수익률을 노려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윤사무엘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사무엘 전문가님은 탁월한 트레이더로서 정말 다양한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데요. 그 노하우를 직접 배워보고 싶으시다면 매주 목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진행이 되는 무료 공개 방송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이 강조하시는 뭐 상한가 따라잡기나 또 다양한 또 노하우들 직접 두 눈으로 보고 또 배워보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방송에서 말씀하신 종목들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언급하시긴 했습니다만 어제 바로 상한가에 들어갔고 오늘도 10% 넘게 올랐으니까 최소 40% 이상 수익이 난 거 아닌가요? 네, 40% 이상 수익이 났고요. 네. 그다음에 앞으로 이런 종목이 엄청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 장이 좋아졌을 때랑 그다음에 보통 이제 홀수해와 짝수해의 어떤 투자 전략이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짝수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시장보다 조금 강한 종목들 위주로만 어느 정도 좀 잘 보이니까 왜냐하면 종목들이 다 떨어지니까 그런 종목들 위주로만 이제 매매하면 되는데 시장이 좋아진다는 뜻은 종목들이 산발적으로 다 좋아져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때는 다 좋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더더욱 더 강한 종목 위주로 공략을 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23년도에 에코프로를 놓쳐서 뭐 다른 2차 전지주들을 사거나 아니면은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놓쳐가지고 또 한 뭐 4등주, 5등주 아직 못 간 종목을 사가지고 떨어질 땐 더 많이 떨어지고 약간 이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더더욱 더 강한 종목이다. 이제 앞으로는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일단 제가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히든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12월 달에 드렸던 종목들은 전체 다 상승을 했습니다. 그것도 빠른 시간 안에 뭐 2거래일 그리고 엑스게이트 이거는 이제 단기 스윙으로 말씀을 드려가지고 실거래 정도 걸려서 약 34% 같지만 어쨌든 동신건설도 2거래일 만에 84%, SG글로벌도 4거래일 만에 54%,
그리고 고려아연도 이 큰 대형주가 3거래일 만에 26%.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어제 이제 말씀을 드렸죠. 어제 히든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1거래일에 걸쳐서 약 8.41%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신세계 INC 같은 경우에는 12월 26일 그 다음날 공략했으면은 13% 이상 여러분들께 수익을 가져다 드렸기 때문에 아마 제 방송만 보셔도 굉장히 꿀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면은 사진이 제가 예전에 이거 만들어 놓은 건데 레인보우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방송 공략은 이제 어제 방송이니까 여기 있었죠. 그래서 뭐 이런 데서 사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어쨌든 올라갔고요. 근데 이제 제 첫 공략은 여기서 했습니다. 여기서 이날 종가 베팅으로 들어간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후에 약 46%, 47% 정도가량 상승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종목이 뭐 상한가를 간다라고 하면 또 상한가를 갈 수 있어요. 워낙 끼가 좋은 종목이라서요. 그러면 또 상따로 도와드릴 테니까요. 계속해서 공략하자라고 말씀드리고 만약에 상한가를 안 가고 다음 날에는 갈 것 같다. 그러면 종가 베팅을 하면 되고요. 뭐 내가 사자마자 바로 올라갈 것 같아. 그러면 또 장중 매매 오늘처럼 뭐 저점 매수든지 아니면 돌파 매매든지 그런 식으로 제가 공략을 도와드릴 테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또 피드백 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엑스게이트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보통 목요일 아침 8시 반에서 보통 10시 반, 10시까지 이제 장중 너튜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거기서도 이제 공략을 도와드렸었고 그날 또 엑스게이트 히든 종목을 가져와서 단 이틀 만에 여기서 말씀드렸었죠. 여기서 장중 공략은 여기서 들어갔고요. 장중 너튜브 방송에서는 여기서 매수해가지고 이렇게 매도했었고 또 장중에 이제 방송 나와서는 여기서 이제 잡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나서 2거래일 만에 28% 그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3, 4거래일 내렸을 때 단기 스윙 관점에서 말씀드렸었는데 7거래일 만에 34.78% 상승했습니다. 제가 어제도 개별주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오늘도 추가적으로 한 9% 정도가량 어제 종가 베팅도 다들 하셨죠? 제가 이제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한테는 수천 분한테 오늘 어제 엑스게이트 종가 베팅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종가 베팅 하신 분들은 오늘 같은 경우에도 9% 이상 수익권을 드렸었고 어쨌든 여기서 공략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34%까지 수익을 또 빠르게 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12월 초에 계엄령이 터졌을 때 그때 당시에 정말 좀 우리나라 전국이 난리가 났었잖아요. 정말 그런데 저 윤사무엘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뭘 봤냐면은 이걸 봤죠. 국회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니까 닭꼬치차라든지 오뎅차가 몰려들어가지고 장사하는 분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세상이 혼란스러워도 내 할 일, 내가 먹고 살 길을 찾으면은 분명히 있다. 눈치만 빠르면은 분명히 세상은 혼란스러워도 그 안에서 큰 돈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자신 있게 이재명 관련주로 우리가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뭐 동신건설 이렇게 또 히든 종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 정치인분을 막 좋아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정치와 무관하게 그냥 이게 가겠다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방송 공략은 여기서 방송날 했었고요. 여기서 이제 시초가 공략하셨으면은 바로 이거래 만에 84% 상승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또 상한가로 들어갔었는데 최근에 2차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또 공략 구간들에서는 저 윤사무엘이 함께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실제 저도 공략이 들어갔었고 장중 너튜브 방송에서도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제가 여기서 들어갔거든요. 여기서 이후로 2박 3일 만에 100% 상승. 근데 저는 여기서 팔고 또 사고 막 이렇게 사고 팔고 해가지고 뭐 적게 드신 분들은 한 50% 수익 나셨고요. 뭐 많이 드신 분들은 100%까지 수익이 나셨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50%가 됐든 100%가 됐든 어쨌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매매 이런 또 테마주 매매 같은 경우에도 크게 수익이 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SG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관련주가 너무 많이 상승을 하길래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좀 차익 실현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 차익 실현이 나올 때 또 갈 수 있는 종목이 김동연 관련주다. SG글로벌을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렇게 두 차례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또 매수해서 매도하고 수익을 냈는데 방송에서는 사실 여기서 이제 11월 18일 날 공략이 들어갔었고요. 근데 이게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돌아 나올 때 여기가 이제 상한가가 동일선상이 있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동일선상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방송 말씀드리고 나서 다음 이렇게 빠르게 4거래일 만에 55% 정도가량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이게 히든 종목으로 말씀드리는 것도 괜찮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잖아요. 저는 가장 좋아하는 매매가 장중 이제 돌파 매매 아니면 장중 상한가 따라잡기 이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더 많은 기회 그리고 더 많은 좋은 거래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저 윤사무엘과 만나서 월천 트레이더 꼭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서서 항상 시장의 주도주를 공략하되 또 종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흐름을 파악하고 매매 스타일을 다르게 해야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핫 테마는 무엇인지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핫 테마는 왕의 귀한 테마입니다. 2023년 우리 증시에 대한 기시감이 드는 하루였습니다. 2년 전 한국 시장에서는 바이오, 미디어, 게임주가 물러나고 그 자리를 미래 유망 산업으로 꼽힌 2차 전지, 로봇주가 꿰찼었는데요. 2025년의 두 번째 거래일인 오늘도 비슷한 상황이 재현됐습니다. 전기차, 특히 2차 전지 관련주는 미국 에너지부와 환경보호청이 IRA에 따른 연방정부 보조금을 받을 18개 차종을 발표하면서 강세를 보였고 로봇 관련주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관련 기술 투자 확대에 힘입어 약진을 이어갔습니다. 왕의 귀한 테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삼성전자가 최대 주주가 되면서 어제 상한가에 진입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오늘은 10%대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에코프로입니다. 전기차 캐즘 등으로 신저가를 찍었던 에코프로는 오늘 급반등하면서 10.14%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의 핫 테마는 왕의 귀환 테마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로봇주인 레인보우 로보틱스부터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번 주에 너무 좋았는데 다음 주에는 또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하거든요. 매매 어떻게 할까요? 다음 주에는 더 좋겠죠. 네. 다음 주에는 더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계속 상승하진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럼 설명해 볼까요? 네네. 네. 일단 그러면은 뭐 사실 모멘텀적으로 봤을 때는 어제도 설명을 드려가지고 제가 또 설명하면 좀 물릴 것 같긴 한데 그럼 간단하게 일단은 삼성전자가 최대 주주가 되었다. 좋죠. 모멘텀 누가 봐도 좋죠. 우리나라 어쨌든 아직까지는 1등주입니다. 대장주입니다. 그다음에 엔비디아도 소형 컴퓨터 그냥 로봇용 소형 컴퓨터를 출시한다 그러고. 오픈 AI도 이제 휴머노이드 개발 기업 인수를 한다 그러고 그다음에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현대차가 최대 주주죠.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올해 상반기에 또 나스닥 상장 기대감이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안에 상장을 해야 돼요. 지금 현재 계약 조건이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업 가치는 약 10조 원이라고 하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한 5조 원 정도 하니까 개인적으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어쨌든 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같이 따라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여지가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명 변경을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지만 앞으로는 삼성 로보틱스로 사명 변경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낌새만 보여도 아마 여기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 거래 대금이 오늘 1조 1천억 원이 나왔어요. 보통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조 원 이상, 1조에서 1조 2천억 원 정도 나오면은 상당히 높은 확률로 올라가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23년도에도요. 제가 이거를 다 기억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또 흐름을 봤을 때 장중 프로그램이 가장 많이 순매도했을 때가 마이너스 400억이었는데 장 막판에는 어떻게 되었죠? 플러스 89억으로 순매수가 찍혔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다음 주에도 기대감은 분명히 수급적으로나 아니면 차트적으로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그래서 어제 히든 종목을 말씀드린 거예요. 어차피 위에서 사도 아니면 지금 사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단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종가 베팅 관점은 이번 주 월요일 날 종가 베팅 했던 관점은 어제 설명을 드렸었고 그다음에 여기서 살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도 어제 히든 종목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차트적으로 이런 위치에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눈에 안 보이는 지지 라인들을 제가 좀 찾아드렸었죠. 그래서 아마 그거 보고 방송 보고 같이 하신 분들은 오늘 또다시 멋진 수익 가져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많이들 오늘도 한 수십 분께서 수익 인증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게도.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는 종가 베팅 이후에 2박 3일 만에 46% 정도가량 수익이 났고 차익 실현도 좀 해놓은 상태인데 어쨌든 제가 뭐 종가 베팅을 오늘 했을지 안 했을지는 네, 이거는 오늘 좀 비밀로 가져갈게요. 네, 또 월요일 날 봐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신호도 보내드렸었죠. 네, 뭐 12월 30일, 그 다음에 1월 3일 이렇게 정확하게 시간이 표기가 되어 있죠. 아침 9시, 뭐 오후 3시 20분 이렇게 누구나 다 직장인분들도 다 할 수 있죠. 3시 20분에 딱 잠깐 쉬러 가고 거기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종가 베팅 딱 하고 다음날 일어났는데 뭐지? 상한가? 헐.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어제 이제 이렇게 방송에서 또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했었는데 일단 주봉 차트를 어제 보여드렸었어요. 어제. 그래서 이런 고점과 이런 저점과 연결했으면은 여기가 저항인데 아마 갭 상승을 하면은 여기는 또 지지가 되면서 이렇게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가 이제 일봉 차트예요. 일봉 차트죠. 왜 그러냐면은 여기를 조금 지켜보기 위해서 일봉 차트를 가져왔고요. 보시면은 어쨌든 보시면 여기는 종가 베팅의 근거가 됐었던 어떤 트렌드 구간들 그리고 나서 여기는 점상 이후에 T상이죠. 정확하게는 T상이고 어쨌든 여기를 확실하게 갭이 나오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좀 확대해서 보시면은 아까 이 분홍색 선이 여기 분홍색 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좀 확대한 차트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주가가 점으로 여기 시가 출발을 했는데 내려왔다가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반등을 하면서 이렇게 마감이 됐다는 소리겠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는 어느 정도 이 구간 라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지가 강하다라고 미리 예측을 하고 여러분한테 히든 종목을 말씀드린 거예요. 가격대도 그렇게 설정을 해드렸고요. 네, 그래서 아마 같이 진입하신 분들은 분명히 큰 수익이 오늘도 났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뭐 다음 페이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주봉 간단하게 볼게요. 이거는 이런 차트는 제가 너무 많이 거래를 해봐서 아는데 다음 주 최소 못해도 20% 이상은 갑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20% 이상은 갑니다. 네. 많이 해봐서 그래요. 그리고 약간 비슷한 차트가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때가 2023년도인데 이렇게 약간 짝꿍댕이 쌍바닥 흐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고점이 나오고 나서 짝꿍댕이 쌍바닥 나오고 여기 약간 이렇게 되었잖아요. 주봉상 지금 흐름이 어디랑 비슷합니까 지금? 여기랑 비슷하죠. 여기랑 비슷하죠. 네. 그래서 아마 이 흐름은 또 다음 주에는 또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을 현재 바라보고 있습니다. 뭐 음봉이 나오면은 또 다음 주에 갈 수 있고요. 근데 저는 다음 주 안에는 또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그래서 현재 뭐 비슷한 흐름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음 주에도 충분히 또 아니면은 또 올해 상반기 주도 섹터는 로봇으로 현재 바라보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원사이클 매매 진행해 볼 테니까 또 AI 로봇으로 월천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윤사무엘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상반기 로봇주는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경우에는 현재 수급적으로나 또 기술적으로나 추가적인 또 분출, 시세 분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시면서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아직도 기회의 문은 열려 있다고 하셨으니까요. 이 기회를 잡고 싶으신 분들은 윤사무엘 전문가님과 지금 바로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왕의 귀환 테마 두 번째는 2차 전지인데요. 에코프로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에코프로 저는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은데 올해 어디까지 오를까요? 네, 참 어려운 질문인데 일단 개인적으로는 올해 한 상반기나 1분기 안에는 바닥은 잡힐 거라고 봐요. 그런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 네. 일단 오늘 좀 특이사항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좀 힘을 못 냈던 2차 전지랑 반도체가 상승을 했었는데 어쨌든 제가 보는 건 우리나라는 지수가 올라가려면은 2차 전지든 반도체든 어느 정도 바닥도 잡아줘야 되고 거기서 또 상승이 나와야 지수가 올라갑니다. 어쩔 수 없어요. 바이오만으로는 역부족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뭐 포스코 쪽에 반등이 나왔다라는 거는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 왜 반등이 나왔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텐데 일단 트럼프 취임식을 앞두고 주가들 반도체도 그렇고 그다음에 2차 전지도 그렇고 하락으로 이제 선반영이 되었었죠. 어떤 우려감. 트럼프가 되면 어쩌지? IRA 폐지되는 거 아니야? 그런 거에 대한 선반영.
근데 반대로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트럼프가 취임하면은 악재 해소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올라갈 명분이 새롭게 만들어진다라고 바라보고 있어요. 그건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분명히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두 번째는 자본시장 선진화가 올해 추진이 되고 있고 될 예정이고 3월에 이제 공매도가 재개가 됩니다. 그래서 2차 전지 하시는 뭐 투자하시는 분들은 공매도 제거되면 이제 좀 이거 약재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실 텐데 여러분들 에코프로는 2023년도에 제가 매매를 150번 공략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느꼈던 건 뭐였냐면은 공매도가 없었으면 에코프로 그렇게 못 갔어요. 왜 그러냐면은 숏 커버링이 일어나면서 자 숏을 쳤어요. 숏을 쳤는데 이게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죠? 손절이 스탑로스가 가잖아요. 그럼 스탑로스를 어떻게 해야 돼요? 매수 포지션을 바꿔서 스탑로스를 나가요. 그러면은 매수가 매수를 불러일으키면서 그걸 숏 청산이 나갔네? 이러면서 다른 수급들이 그걸 보면서 새로운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수급을 불러일으키면서 올라갔던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뭐 예를 들어서 분봉에 한 100억 정도 터져야 되는데 숏 커버링이 나면서 갑자기 분봉상 막 300억, 500억씩 터지면서 올라가니까 수급의 힘으로 밀어 올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가장 수혜를 받았던 거는 저는 에코프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공매도가 재개가 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자, 여러분들 외국인들 입장이 돼 보세요. 외국인들도 그러면은 이분들은 어떻게든 해지를 해야 돼요. 공매도를 하든 뭘 하든 해줘야 되는데 그게 기능이 없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올려가다가도 약간 멈칫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는 호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지금 뭐 에코프로가 됐든 2차 전지는 바닥은 안 잡혔어요. 그렇지만 악재가 지속적으로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죠? 둔감해집니다. 호재도 반대로 계속 나오다 보면 둔감해지고 어느 순간 시세 탄력이 줄어드는 것처럼 악재도 계속해서 발생이 되면 둔감해진다라고 봤을 때는 높은 주가가 낮아지는 만큼 더 큰 호재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자 그러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구간은 저점 구간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게 이제 피보나치 구간에서 보통 이제 이 저점 구간 이 저점과 이 고점을 봤을 때 보통 78.6이나 88.6에서 보통 저점이 만들어지거든요.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78.6은 한 71,500원짜리고 88.6은 한 47,700원짜리인데 이 중심값이죠.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 구간 안에서는 저점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 주봉이에요. 에코프로 주봉. 주봉상 여기에 음봉이 하나 있어요. 양봉만 있고 양봉만 있었는데 여기서 주봉상 음봉이 하나 있거든요. 이 라인은 지지 라인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에코프로에 조금 더 투자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은 뭐 여기서 적극적으로 한다기보다는 바닥을 잘 잡아가는지 판단하면서 여러분들이 또 만약에 뭐 추가 매수 자금이 있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메리트는 있는 가격대다. 이만큼 호재도 없다. 싸진 것만큼 호재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 구간에서는 나름 바닥이 잡히고 1분기 안에 아니면은 1분기 안에는 바닥이 잡히고 그다음에 이후에 뭐 박스권을 형성하든 아니면 상승 추세로 돌리든 그런 흐름이 전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2차 전지 바닥권에서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저 윤사무회가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상승할 수 있는 명분이 만들어지고 있고 현재 가격대는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보시면서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 중에서 윤사무엘 전문가가 주목하고 있는 강세 개별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강세 개별주는 오늘 6.25% 상승으로 마감한 SK 하이닉스입니다. 간밤 엔비디아가 뉴욕 증시에서 3% 가까이 상승한 가운데 세계 최초로 HBM3E 12단 제품을 양산해 공급 중인 SK 하이닉스가 다음 주에 개막하는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 박람회 CES 2025에 참가해 혁신적인 AI 메모리 기술력을 선보인다고 3일 밝히면서 두 기업의 파트너십이 부각되었습니다. 네, 오늘의 강세 개별주는 SK 하이닉스입니다. 전문가님, 증권가의 리포트를 보면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는 좀 더 긍정적인 코멘트를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거는 맞는 상황이고. 네. 어쨌든 근데 이제 삼성전자도 뭐 좀 이제는 움직일 때가 되지 않았나 이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런 이유 바탕에는 어제가 조금 재밌는 현상이 일어났는데 저도 처음 보는 현상이었어요.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상승을 하는데 네.
미 증시는 떨어졌잖아요. 그건 올바른 방향이에요. 보통.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증시는 같이 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증시는 오늘 양봉 마감했죠. 이틀 연속. 네. 이거는 좀 특이하죠. 그리고 종목별로 봤을 때는 테슬라는 조정을 받았고 근데 반대로 엔비디아나 브로드컴, TSMC는 가격을 유지하면서 상승 마감했어요. 이 뜻은 무엇일까? 역시 아까 2차 전지랑 비슷하다. 트럼프 취임식을 앞두고 하락 선반영이 주가에 반영이 됐다. 사실 트럼프가 총을 맞은 뒤로 아니면은 뭐 이렇게 당선이 된 이후로 그때 이후로 테슬라는 고공행진을 펼쳤지만 그때부터 엔비디아가 주춤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반대로 트럼프가 취임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2차 전지는 그 테슬라는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받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반도체는 오히려 올라갈 수 있는 명분이 만들어진다. 왜 그러냐면은 정책적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정책이 그렇게 쉽게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정책이 막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이 바뀔 수는 없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구상 가장 강력한 AI 서버, 이걸 엔비디아에서 출시한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로봇용 컴퓨터 제슨, 그다음에 맞춤형 주문형 반도체 이런 키워드가 등장을 하면서 현재 또 반도체를 견인해줬다. 새로운 모멘텀이 발생했다라는 부분들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첫 번째는 여기가 코스피 지수고요. 여기는 테슬라 주가입니다. 보시면은 어떻죠? 네, 트럼프 피격 사건이 여기 있었어요. 네, 그때 이후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확 올라갔었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빠졌습니다. 반대로 트럼프 정책 수혜 기대감이 있는 테마 위주로 뭐 우주라든지 우크라이나 재건, 드론, 뭐 조선주들 이런 식으로 있는 종목들이 차별적으로 상승을 했었고요. 그리고 미국 증시에서는 테슬라가 이렇게 강하게 상승을 했었죠. 근데 어제 이렇게 쌍봉 이후에 추세가 이탈이 나오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증시는 여기서 올랐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걸 뭘 뜻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동안 취임식에 대한 일정을 가지고 반영이 되던 주가가 어느 정도 이제 기간이 만료가 되니까 일정 매매라는 거죠. 쉽게 설명하면요. 일정이 다다르니까 모멘텀이 어느 정도 약화가 되고 그리고 기존에 눌렸던 종목들이 다시 한 번 더 꽁충 뛰어오르면서 올라가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한두 달 정도는 그래도 반도체나 2차 전지 쪽이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게 아마 오늘 뭐 하이닉스가 됐든 하이닉스가 오늘 외국인 프로그램 수급이 거의 한 1,800억인가 샀죠. 이렇게 수급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었고 그다음에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1,000억 넘게 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물론 지금 차트 봤을 때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다 싶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계속해서 잘 추적하면서 지켜봐야겠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들 추세가 이제 반전이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추세가 또 반전이 성공할 거라고 보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저 윤사무엘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와 2차 전지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양상이었는데 앞으로도 이러한 흐름이 유지가 되는지 우리가 잘 주목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현재 시장의 흐름상 반도체 업종에 속하는 SK 하이닉스는 계속해서 추적해서 또 잘 살펴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추적해서 또 살펴보는 것들 혼자서 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윤사무엘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전문가님의 노하우를 알아보는 시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처럼 시장의 흐름이 좋을 때는 상한가 따라잡기가 좀 유효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장이 좋을 때도 그렇고 또 상따장이 왔을 때는 무조건 상따를 해야 된다. 상따장을 예시로 들면은 최근에 이제 대선주들 그냥 상한가만 들어갔다 하면은 갭이 막 20%씩 떴었잖아요. 네. 깜상으로 가든지 그런 장에서는 무조건 상한가를 하셔야 여러분들의 계좌가 퀀텀 점프가 된다. 하지만 저는 계좌를 퀀텀 점프를 하기 위해서는 상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장중 매매를 해보시면 너무 심리적으로 많이 흔들려요. 뭐 호가창에 흔들리고 차트에 흔들리고 이렇잖아요. 수급에 흔들리고 이러는데 상따는 여러분들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상한가만 잠궈주면 어떻게 되죠? 다음날 일어나서 갭 상승에 팔면 됩니다. 그만큼 그러면 심리적으로 흔들릴 일이 없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편하게 매매를 하는 이유가 이런 데서 좀 예민하게 잘 지켜봐가지고 매매에 들어가가지고 상한가 잘 잠그면은 다음날 그냥 팔아버린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갭이 어쩔 때는 저는 보통 이제 한 좀 20% 초반에서 사요. 그러다 보니까
당일날 한 6에서 7% 수익이 난 상태로 다음날 뭐 10%, 20% 수익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30% 수익이 막 바로 나버리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상따는 잘 배워두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상따의 핵심 이론은 뭐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분봉상 38선 위에 형성 시 매수 전략인데, 일단 주가가 올라가는데 38선이라는 걸 깨면 안 됩니다. 예, 피보나치 레벨의 38% 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라인을 안 깨면은 웬만하면 주가는 잘 상승을 하고 다음날 개까지도 잘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봉상 종고점 또는 역사적 신고가 종목 위주로만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사례를 통해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재료입니다. 재료가 뭐 어떤 신선함, 계엄령이 터졌어.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사태잖아요. 신선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나라 어떻게 돼? 이거 우리나라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걸 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신선한데? 바로 이거 사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상징성.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 로보틱스로 바뀐다. 이거 상징성 가지죠. 뭐 의외성. 그다음에 9시 뉴스에 나올 만한 뉴스, 어떤 기사인가? 뭐 재료인가? 아니면 HTS 뉴스에서 조금 굉장히 좀 이쁘게 잘 만들어서 기사를 써주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예민하게 바라보는 편입니다. 그다음에 당일 등락률 20% 이상 상승 종목 위주로만 공략이 들어가는데, 저도 5%,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한 10%짜리, 여기가 20%짜리, 20%, 여기가 10%, 여기가 5%라고 하면은 종목이 올라가다가 50% 갔을 때는 얘가 여기까지 상한가 갈까 어떻게 알아요? 뭐 VR까지 갈지도 모르는데, 저는 보통 10% 이상에서 올라가도 저는 몰라요. 상한가 갈지 안 갈지는요. 얼마나 많은 수백 종목이 있을 텐데요. 근데 20% 위로 올라가면은 그때부터는 얘는 간다, 못 간다, 이거를 이제 판단합니다. 이 여러 가지 조합을 통해서.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가장 강한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은 지금 바로 저와 함께 해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장이 끝나면 2,500개의 종목 중에서 가장 강한 종목, 뭐 탑 10 종목만 위주로 이렇게 추리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안에서만 매매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침 7시 반에서 한 8시 사이에는 오늘 시장 지켜봐야 될 어떤 테마라든지 종목들, 그리고 관련 뉴스까지 정리해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아마 많은 트레이딩이나 뭐 매매에 있어서 도움을 많이 받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제 매매했던 종목들 위주로만 이제 정리를 도와드리게 되면은 동신건설 보시면은 종고점이죠. 여기가 종고점. 근데 여기가 T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기사 있죠. 네, 계엄령. 그리고 나서 장중에 여기서 삽니다. T상일 때 여기 저점에 사가지고 2박 3일 만에 100% 상승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빨간 선이 38선이에요. 38선이 이탈 안 하니까 뭐 크게 이탈을 한 적이 없죠, 거의. 네, 그러니까 100%까지 상승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에이텍도 동일합니다. 네, 여기 전고점 돌파해서 여기서 삽니다. 네, 여기서 샀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에 이후에 2박 3일 만에 10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일성건설. 일성건설 같은 경우에는 오리엔트전공 동신건설이 거래 정지를 먹어서 그냥 인성건설이 투자 광고 먹어서 그냥 샀습니다. 여기서 다음날 어떻게 됐죠? 17% 갭상. 예, 그냥 종가 무렵에 샀는데 17% 갭상 수익이 났고요. 그래서 다음날 그냥 갭상에 팔았습니다. 그다음에 엑스게이트, 전고점, 그리고 역사적인 신고가 종목이었죠. 여기서 상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중 매매를 통해서 당일 시초가 매매 이후에는 당일날 매도를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상따를 들어갔어요. 그다음에 이후에 2박 3일 만에 32% 상승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틈틈이 종가 베팅도 했고요. 그다음에 3빌리언 정고점 돌파했죠. 상따, 그리고 구글 키워드, 그리고 희귀병 8,000개, 뭐 이런 식으로 키워드가 좋죠. 그러면 상따입니다. 상따에서 여기서 상따 들어갔습니다. 장중 매매로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은 여기서 데이 트레이딩으로 수익 내고 나서 상한가 이후에 24% 상승. 그래서 실제 매매 일지 보시면은 여기서 들어갑니다. 위에서 그냥 다 들어가고 여기서 분할 매도하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런 데서 사가지고 적당히 분할 매도하면은 적당히 뭐 25%에서 30% 가까이 수익이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유니캐스트도 보시면은 자, 여기 박스권 종고점 부근을 돌파하죠. 여기서 상따 들어갑니다. 예. 그다음에 엔비디아 새해 휴머노이드용 로봇용 제슨 토르 출시, 기사도 상당히 좋죠. 특징주 기사도 좋죠. 그래서 여기서 상따를 합니다. 네, 그리고 15% 정도 수익이 나서 이렇게 매도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수익 매매를 추구하는 게 결국에는 우리가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월급만 벌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항상 어떤 역전을 바라고, 그다음에 그리고 많이 벌어놔야 그래야 또 쓸 수가 있고,
그리고 아낄 땐 또 아껴야 되고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상따로 수많은 분들이 작년 또 월별로 꾸준히 1,000만 원 이상씩 수익 가져가셨는데 올해는 더 많은 분들이 저와 함께 하시면서 1,000만 원 이상씩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의 히든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다음 주에 어떤 종목 주목할까요? 다음 주는 로봇주들 주목해야죠. 해야 되는데 네. 로봇주들이 자리가 조금 애매해서 그거는 월요일 날 보고 나서 이제 뭐 종가 베팅이든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네. 뭐 그런 로봇주들이나 뭐 아니면 뭐 반도체, 2차 전지 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히든 종목은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서 SOS랩이라는 종목을 좀 가지고 왔어요. 일단 모멘텀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 자율주행 규제 완화 소식 그리고 테슬라의 FSD 확대 수에 기대감이 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이 회사가 또 로봇이랑 방산 관련해 가지고도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율주행 관련해 가지고는 두 기업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 최근 지난주에 히든 종목으로 말씀드렸었던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그리고 SOS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근데 대장주가 좀 체인지가 되어 있지만 어쨌든 SOS랩이 조금 더 대장주의 면목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시장에서 유일하게 좀 고수익이 달성 가능한 라이다 기업이다. 이렇게 증권사 레포트에서도 나온 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물론 오늘 좀 트럼프 관련주들이 좀 약세를 보이긴 했지만 어쨌든 이 종목은 잘 버텼어요. 예, 그래서 트럼프, 테슬라, 뭐 팔란티어, 그다음에 신규주 관련해서도 지금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규주의 장점은 한 가지가 있죠. 위에 매물대가 없다라는 거. 예, 그런 부분들이 장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수급만 강하게 들어와 주면은 충분히 시세 탄력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을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월요일 날 시초가부터 한 14,000원 선까지 분할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선은 직전 저점 12,000원 선, 12,000원 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목표가는 19,000원, 1차 목표가 19,0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22,000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적으로 봤을 때 제가 지난주였나? 지난주에 그런 말을 했을 거예요. SOS랩 같은 경우에는 14,000원을 돌파하면은 그때부터가 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14,000원을 어제 돌파하긴 했었어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양봉이 나올지 음봉이 나올지 그게 확률이 반반이라서 오늘 차라리 양봉이 나오면은 종가 베팅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방송 출연한 김에 오늘 또 양봉이 나와준 거예요. 그래서 4거래 연속 양봉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이 종목은 그 다음 구간들까지 갈 수 있는 다시 여건이 되었다라는 관점을 현재 SOS랩을 지켜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주식을 아태경지로 끌어올려서 주식과 무료해체가 된 윤사무엘 전문가였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4거래일 연속 양봉이 나온 SOS랩 또 다음 주에 잘 살펴보자라고 하시면서 히든 종목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기회가 온 것 같은데 가격만 안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 구체적인 대응 방법도 중요한데요. 그 대응은 윤사무엘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쉽지만 전문가님하고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오늘의 핵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들의 매매 신호 오늘의 핵심입니다. 로봇과 2차 전지, 즉 2023년 주도주가 컴백을 하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인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에코프로 둘 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히든 종목은 SOS랩입니다. 월요일 시초가에서부터 14,000원 선 매수 시 1차적으로는 19,000원, 2차적으로는 22,000원까지 도달 가능하다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살펴보고 오셨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신문과 서울경제TV는 당사의 고유한 브랜드입니다. 최근에 다양한 사칭 피해가 일어나고 있으니 이 부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